네, 서부전선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승수 변호사. 고 정희철 단월면장, 양평군 단월면장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은 민중기의 공무원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고요. 광합 수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민중기가 불법 수사를 자행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팩트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까지 민중기가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본인이 적법 수사를 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적법 수사를 했다라는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증거까지도 다 감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송기호 대표님. 네, 참 평생 공무원만 하다가 이런 특검 조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희 그 아버지도 저 때문에 이 서부지법 관련해서 그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군인으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처음 조사받으니까 한 1박 2일 알아 누우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경찰 조사도 이러한데 특검 조사를 그것도 이제 이 면장님께서 이제 받으셨으니 그 고통은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유서 내용을 이제 한 장만 20장 중에 이제 한 장 정도만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같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새벽 3시에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찰이 좀 유서를 아직 유족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있고 또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3일째, 4일째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굳이 경찰 스스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극단적 선택인 것 같다라고 해놓고 나서 또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게 오늘 입장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권이 네. 유족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적인 소유물을 가져갈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영장으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뭐 아니면은 범죄 현장에서 뭐가 발생된 것을 증거물로 긴급하게 긴급 압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범죄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걸 자행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스스로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밝혀봐야 되겠다 한다면 그러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범죄는 누가 저지른 겁니까? 민중기 본인이 저지른 거예요. 네. 그 민중기 본인이 저지르고 본인이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군다나 나가서 이제 경찰이 이걸 갖다가 부검을 한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어떠한 타살이다 아니면은 다른 의심의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유서가 20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서를 20장을 대피를 하는 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히 공개되면 만천하에 정말 민중기의 이 살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그냥 유서를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맞습니다. 예. 참 그 강제로 동의 없는 부검은 좀 유족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부관 참시와 같은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악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유서 내용이 이제 또 조작되는 거 아니냐. 결국 지금 경찰이나 이 특검 측에서는 아마 이제 국정감사 이제 20일 동안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이제 드러날 이제 파장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20일만 버텨보자. 그 이후에 뭐 나중에 공개되면 알아서 그건 뭐 하겠지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국정감사고 뭐 이런 정치적 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유족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그 저들이 좋아하는 국민의 알 권리 있잖아요. 네. 그 알 권리 차원에서 빠르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유족분들이 받아보고선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왜 도대체 저들이 임의로 이걸 공개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유족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받지 못하는지 이런 일들이 진짜 이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중에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고 정인철 위원장이 수사받고 나온 날 새벽에 급하게 네. 남겨놓은 메모 한 장짜리 메모를 어쨌든 이걸 우리가 공개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과 지금 변호사나 유족들의 주장은 그 한 장짜리 메모와 20장짜리 유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필적이 크게 다르지도 않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그 내용 지금 남겨진 메모. 네. 메모는 또 메모니까 유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해명이랍시고 하는데 그 내용만 보면은 민중기의 살인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네. 그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특검 중에 민중기만 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자가 판사를 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나 경찰이 불법을 하면 그걸 통제하라고 검찰이 있는 것이고 네. 이들조차 통제를 안 하면은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날리는 방법으로 어떠한 불법 수사를 통제하라는 게 법원이 있는 거고 법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이죠. 거의 4년 5년을 갖다가 대한민국 사법을 유린해 오던 자가 결국에는 이제 특검까지 해가지고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데요. 네.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검사들 검사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수사에 적용되는 건데요. 3조에 보면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4조에서는 차별 금지, 네.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57조죠. 57조에 보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폭언이나 강압, 모멸감 주지 말아라. 사생활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사항에는 뭐라고 나오냐. 반복 조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이면 참고인에게 영장 발부하겠다 이런 걸로 압박하지 말고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이런 걸로 압박하지 말아라. 출석 강요하지 말아라.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라는 것이 그 메모 한 장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 정인철 위원장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맞습니다. 불려가서 15시간 동안 심야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변명한다는 게 예.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참고인도 아니었다. 다 이미 진술이 확보됐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인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위반한 거예요. 다 위반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냥 사후적으로 본인들 말만 믿어달라라는 식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더구나 이 민중기라는 자가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강압 뭐 조사 없었다고 하면서 그 조사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CCTV로 봐라. 네. 그러니까 귀가가 안전하니까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조사 과정의 CCTV는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조사 과정에 CCTV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녹화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고 박사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야조사 불법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동의했다면 벌써 민중기가 떠들었겠죠.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합법이다. 이거 괜히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다 우리 특검 쳐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동의를 할 경우에 9시 밤 9시가 지나서 지금 심야조사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수사관이 묻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라고 답을 했다라고 조서에 써 있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아예 그냥 그대로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그대로 고지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임의성이라 그러는데 네. 내 의사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의라는 것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명백한 거죠. 이미 이런 거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당장 나와서 지금 불지 않으면은 끝까지 우리 조사하겠다. 계속 압박을 한 거죠, 사실. 저도 참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있었을 때 한 밤 9시에 제가 불려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낮에 변호사 입회하에 이제 다 조사를 마쳤는데 밤 9시에 갑자기 불러서 지금 당장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변호사가 통화가 안 되니까 그럼 내일 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내일은 지금 이제 뭐 다 마치고 어디에 뭐 이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없이도 바로 우리가 간단한 몇 질문만 할 테니까 바로 이제 간단하게 진행만 하자. 그리고선 사실상의 본 거의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 날 가니까 이제 변호사가 아니 왜 나한테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조사를 하냐고 엄청나게 화를 냈었는데 지금 이분의 이제 참 그 변호사의 입장이랑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당연히 뭐 동의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 이거 만약에 조사 안 하면은 뭐 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압박을 넣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였거든요. 아마 이 공무원 분도 지금 처음 받아보는 이런 특검 조사에 있어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게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내가 이걸 만약에 거부했다가는 피의자로 전환되면은 구속이 되고 막 이런 상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다 불법적인 과정이었던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수사라면 이제 저녁 8시 한 50분쯤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수사관이 그 참고인 9시 이후 수사를 강행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미란다 원칙 고지하듯이 그 피의자의 권리, 참고인의 권리를 설명해 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송기호 대표도 직접 경험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주사 급하게 빨리 몇 잔만 질문 몇 개만 할게. 지금 안 받으면 더 어려워져. 이거는 협박이지. 저는 고인께서 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내 동의도 없이 조사했다. 지금 송기호 대표님 얘기한 거랑 반대로 했겠죠 아마. 뭐냐면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항변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뭐 나중에 나와서 또 받을 수도 있고 영장 칠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저는 거의 100% 확신한 건데 이게 늘상 이자들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송기호 대표도 침해 당한 것처럼 영장을 친다 이런 불이익을 고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아야 되고 이분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당시에 그 내막은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변호인이고 뭐고 지금 당장 안 나오면은 뭐 본인 피의자로 전환되고 곧바로 우리가 영장 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가신 거고. 그것도 현재 공무원한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이미 뭐 모멸감이니 압박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시작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군수가 시켰다고 끝까지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 질문했을 것이고 수없이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정면으로 침해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너무 눈에 선하고요. 이건 민중기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에 대한 특검, 특검에 대한 특검을 이제 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민중기 특검이 그 사무실이 광화문에 KT 빌딩에 있어서 KT 빌딩 앞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급하게 그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적 재난 아니라고, 예. 뭐 사회적 참변이 아니다. 참사가 아니다, 예. 뭐 참변이 아니다. 그 기준을 막 정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이건 예. 받아주고, 아 이건 뭐 한 명이니까.
지금 결국 지금 돌아오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이게 네. 한 분이지만 정말 뭐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적 재난의 뭐 여부도 국회 사무처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에 특검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살인이라는 정말 국가적인 참 참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가 이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아마 이게 본인들한테는 지금 불리한 뭐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거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특검 사무소 앞에서 어제 이제 분향소가 이제 12시부터 난 12시에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최를 했던 또 이제 한 분 중에 이제 여기 고성고 TV에 나왔던 이제 시사링크 그분께서 이제 어저께 새벽 5시쯤에 지금 이제 마쳤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20시간 가까이 이렇게 그 이런 분향소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거기 김민수 참 최고도 왔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결국에는 저들이 말하는 그 해병대 특검이라는 거를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참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떠한 죽음은 이용하고 이런 쓰면 뱉고 이러한 참 모습을 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요.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참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본질이 국가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최상병도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국가의 재난이죠. 이건 국가의 재난이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다른 거랑 오히려 더 심한데, 그렇죠. 더 심한데 덜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이제 사실은 이재명이부터 이 특검의 과잉 수사를 인정하고 그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지가 그렇게 먼저 치고 나왔으면은 사태가 그 수준에서 뭐 수습적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 주사파들 이재명 세력들이 이걸 완전히 은폐하고 뭔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짓들을 하니까 국민적 분노가 정말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고 정의철 위원장의 그 극단적 선택 이후에 일련의 상황은 이재명 정부 주사파 개딸 정권의 정말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이 사건으로 지금 되고 있다. 예, 저는 이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이제 외교 참사가 일어나면은 뭐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외교 참사를 뭐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번에 심지어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우리 국민이 사망한 그 사건도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그런 비판조차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 비판이죠. 그런 비판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냥 이재명 정권과 민중기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디파인할 필요가 있다. 저기 그 국민의힘도 발의하는 거 좋습니다. 발의하는 거 좋은데 네이밍을 분명히 해라. 이거는 민중기 살인 특검입니다. 민중기의 살인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네이밍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알려야만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 말씀 중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사망한 우리 대학생 사건이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그 대한민국 경찰이 알고 수사 착수하게 된 데는 이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은 유튜버죠. 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정말 유튜버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국가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사도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고 결국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제 임기 때 모든 이 국가적 문제마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물었던 그 이재명이 본인이 지금 이제 권력을 갖자마자 결국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외교, 경제부터 해서 안보, 심지어는 국내 이런 안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살인까지 당하는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의 살인 사건인데 과연 도대체 지금 대통령은 어디 있으며 그 권력자들 장관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캐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도 정쟁으로 비화하지 말아라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근데 정치는 이런 거를 비판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무능을 비판하고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네.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조차 흐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요.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을 뿐이지 본질은 중국인에 의한 살인이죠. 중국인에 네. 의한 범죄였고요. 예.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비판조차도 혐오다. 혐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집회나 이런 것들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하. 예전에 그 무안공항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안공항의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주항공 참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네.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중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죠. 네. 이 지금 문제가 이미 오늘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국에서 범죄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이게 누구에 의한 범죄입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캄보디아의 어떠한 캄보디아 내에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뭐 예전에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메콩강 네. 북부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캄보디아고 또 뭐 내년쯤에는 라오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가 맞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중국인들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인 범죄 단체들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것도 하필이면 정말 강남 일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강제로 약물을 먹이고 또 그 학부모들을 향해서 막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약물을 먹은 걸 학교에 다 신고를 하겠다. 그럼 너희 아들은 수시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이제 참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나 또 여론에서는 그러게 왜 그런 거를 뭐 왜 먹냐. 오히려 당한 사람이 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식으로 이게 공격을 하더니 또 이번 이 사건도 대학생을 향해서 그 20대 초반의 대학생을 향해서 그러게 왜 그런 데를 굳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쉽게 돈 벌려고 왜 그랬냐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제 특검 조사받은 이 공무원을 향해서도 지금 이제 결국 공무원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인 무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네.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인 무비자가 예. 되면 이제는 굳이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오가면서 그냥 범죄 조직 구축하고 이미 기존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많았죠. 그러나 늘 총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늘 그랬고요. 심지어 이 중국인들은 중국인을 상대로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인을 납치해 오는 게 제일 몸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한국인이 물론 많은 피해를 받지만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범죄 조직이나 범죄의 동기를 가진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죠. 그런데 무슨 총력 대응해라. 캄보디아 가서 총력 대응을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인들에게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는데 네. 그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의 또 다른 눈 가리고 아웅이죠.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재명? 예. 이 중국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좀 더 심각한 얘기까지 가야 되겠는데 원래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네.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2박 3일 경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막 이렇게 일정을 짰을 것이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뭘 한다 그러니까 뭐 당일치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그런데 그래서 에이펙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그래도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이벤트는 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다. 이재명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시진핑이 이게 히토려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트럼프가
작사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에이펙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송기호 대표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보면은 네. 애초에 지금 뭐 관세 협상 얘기는 이미 다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냥 기대를 갖고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를 하고 또 그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런 화담을 기대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저희의 소원이 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제발 1박 2일만 해달라. 하루만 자고 가달라라는 것이고 또 시진핑한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그렇게 또 뭐 보복을 또 뭐 하겠다니 맞대응을 하겠다니 이러지 말고 제발 그냥 손잡는 모습만 좀 보여달라. 아마 이제 이재명의 그 뭐 외교팀이라든 그 사람들이 그런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관세 협상은 이미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본 회의 때 참석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며 그것도 그 직전에는 일본에선 2박 3일을 묵고 오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당일치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회담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뭐 낮은 걸 떠나서 그냥 없는 존재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시진핑은 국빈 방문으로 저걸 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억지로 사실상 준 국빈 방문이라 그러더니 네. 억지로 그러니까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씩 재우면 뭐 굳이 안 만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둘 사이에. 근데 그 와중에 어디도 이재명을 만나는 건 고려가 없어요. 그렇지. 이재명을 만나는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진핑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의 어떠한 뭐 히토리를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이야기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문재인 때 본인이 운전자 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막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그 강대국 정상들이 얄타에 누구를 만났다, 뭐 포츠담에 시장을 만나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딱 그 꼴이 돼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정보가 뛰어난데 그동안 그리고 또 왔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좌파들만 신났습니다. 왜? 광화문에서 뭐 현미 시위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거 막 경찰이 이렇게 막 막고 막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다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뭐 그런 일만 당할 게 뻔한데 대통령이 뭐하러 이재명하고 또 가서 사기치는데 옆에서 뭐 사기 방조하듯이 앉아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저 좌파 개딸들 경주 가서 저 반 트럼프 시위 해야 되겠네. 이미 그 계획 딱 세우고 있을지 모르죠. 그 김민석 친형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얕은 수를 꿰뚫고서는 당일치기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 아이고 참.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그 국감이 시작됩니다.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 일정 자체가 오늘 첫날은 조희대 그 대법원 국감이 제일 뜨겁고 맨 마지막 날이 이제 국회 운영이거든요. 운영위는 대통령실 국감인데 거기에 이제 김현지 출석 문제가 제일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로 시작했다 김현지로 끝날 국감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국감은 뭐 조희대로 시작하지만 조희대가 무슨 핵심 쟁점으로 계속 뜨겁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김현지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기호 대표님. 참 이렇게 작은 일도 일을 키우는 방식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출석하겠다 한마디로 하고 그리고 며칠 출석하면은 끝날 일을 이걸 결국 본인들 스스로 거의 뭐 한 달 내내 국정감사 내내 일을 키우겠다라고 말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기억 치면은 김현지 김혜경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혜경 나오는 때 김부선이 나오고 그 세 번째가 이제 김혜경이 참 김혜경이 나오더라고요. 3위로 밀려버렸네. 서드 레이디라고. 그래서 지금 뭐 김현지 부르자 하니까 김건희 여사 먼저 부르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영부인급이구나. 김현지 부르자 했더니 조희대부터 빨리 소환시켜라 하니까 대법원장급까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급으로 뭐 트럼프라도 불러야 되나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참.
참. 이 문제를 또 민주당이 이제 실토까지 했더라고요. 이제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재명을 겨냥한 이재명의 과거 사건을 겨냥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아니 맞다고 그걸 여기까지 몰랐냐고. 과거 사건. 근데 그게 김현지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얘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 그러니 김현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이재명에 대한 국감이 이재명의 과거에 대한 국감이나 이재명의 이 정권에 대한 국감이 당연히 정쟁의 대상이고 정치의 대상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재명 과거 사건을 정쟁으로 삼겠다는 거냐? 맞습니다. 정쟁으로 삼을 거예요. 삼을 거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현지가 나와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국감의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예. 네. 예, 오늘 서부전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짧게 듣겠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님. 민중기 이 살인범이 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예산을 쓴 게 36억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특활비 7억 5천 네. 빼고. 네. 하루에 6,093만 원꼴로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에서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범죄자인 중국인도 체포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데는 이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잡아 족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어저께 이제 20시간의 분향소 이제 현장을 이제 제가 좀 지켜봤었는데 네. 그 이제 최혜병 특검 앞에서 거의 24시간 진을 치던 그 뭐 죽음을 어떻게 외면하냐는 그 사람들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그 김문기 처장이 이렇게 순직을 할 때 캐롤송을 부르고 그 누구도 이제 뭐 연결식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러던 이제 참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참 마치 남의 일처럼 하는지 이런 참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연결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이재명 주변 측근, 김혜경 측근의 그 7명, 8명에 이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며 지금 이 사건도 단순히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저들의 논리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분들의 이런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광화문 KT 본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 이게 이제 비가 계속 오는 날씨라 이렇게 단이 젖지 않게 하려고 이제 천막을 치려고 했는데 그건 못 치게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산으로 내내. 네,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고 실상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누군가요 도대체? 오세훈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관리 권한 자체가 서울시나 해당 지자체에 있거든요. 네, 그게 인도위에서 벌어진 일이고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권한이 차도는 경찰 맞습니다. 권한이고 인도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 권한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천막 치고 많이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막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네. 하여튼 이 문제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 서울시 오세훈이 긴 민중기의 만행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오늘이라도 즉각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